예,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사회적 기업가에게 주택이란 과연 어떤 존재인가,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거고요. 그래서 제가 주로 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청년들에게 좀 드리고자 하는 말씀들로 좀 이야기는 꾸며졌는데요. 나이가 어리다고 청년이고, 나이가 많다고 청년이 아니고, 이런 부분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도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전 청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좀 드리는 말씀, 이런 식으로 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거 딱 보시면 뭔지 아시겠죠? 예. 원래 무대하고 마이크 공포증이 제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하기도 하죠. 그래서 많이 떨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에게 열정과 그 다음에 제가 썰렁한 농담을 하더라도 이렇게 환하게 박수 쳐줄 수 있는 그런 여유로움이 있다면 제가 힘을 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참고로 PPT를 이번에 4번째 시범 삼아서 만들어 본 건데 좀 약간 좀 보고서 조잡하다고 하더라도 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주택,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 이거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주택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의식주 하면은 진부한 얘기지만은 굉장히 사람이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그런 물건이지만 이게 현실적으로 가격이 굉장히 비싸고요. 그 다음에 특히 서울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불패다 해서 계속 땅값은 치솟기만 하죠. 그러다 보니까 요즘 대부분의 젊은 청년들 같은 경우 집을 구한다는 거에 있어서 거의 포기하고 그렇게 살고 계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약간 주거복지적인 측면에서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 이거 사진 보시면 2002년 월드컵입니다. 당시에 이제 우리나라가 1승도 못하고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우리나라에서 개최하는 그 월드컵 때 우리나라가 4강에 올라갔죠. 그래서 전 국민적인 그런 장난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 현장에 저도 꽤 많이 갔었는데 요게 있었던 장소가 어딘지 아세요? 여기가 지금 어디를 찍은 것 같습니까? 예, 시청역이죠. 그래서 시청역 그 지하에 내려가면 노숙인들이 계세요. 지금도 시청역에서 노숙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주거복지에 문 닫게 된 계기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막 이렇게 업데이해갖고 막 이렇게 팍 올라와 있을 때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다고 다른 한쪽에서는 이렇게 고통받는 이런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약간 이런 분들에 대한 현실 그리고 복지 문제를 할 때 개인의 문제냐 구조의 문제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IMF 이후에 노숙인 문제가 우리나라에 생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회 구조의 그런 문제 때문에 이런 분들이 생겼다. 그럼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회가 책임을 지고 해결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저는 갖고서 노숙인 쉼터에서 이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집은 굉장히 비싸고 집값은 날로 모르게 계속 뛰어오르고 있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걸 개인이나 개별 조직이나 이렇게 해서 현실적으로 담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뜻에 맞는 노숙인 복지 활동을 같이 하던 사람들 몇몇 사람들이 모여서 나눔과 미래라는 사회복지법인, 사단법인을 만들었습니다. 조직도는 이런데 굉장히 많은 거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일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한 10분 정도 이렇게 해서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노숙인을 영어로 하면 홈리스입니다. 알다시피 집이 없다. 근데 우리나라 노숙인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은 현실적으로 없었어요. 그래서 나눔과 미래 만들어지면서 저희가 그때 얘기했던 게 노숙인을 위한 임대주택을 만들어 달라. 그래서 이렇게 우리 선배들도 그렇고 전부 다 요청을 해서 그래 그럼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만들어진 게 단신계층용 매입임대주택 사업이라는 사업을 처음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아마 우리나라 최초일 겁니다. 민간이 같이 협력하는 임대주택 모델. 그러니까 주택의 한 동을 민간의 주거복지하는 그런 법인들이 관리 운영하면서 하는 그런 주택인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14동에 76가구를 나눔과 미래 하고 있는데
이렇다고 문제가 해결됐을까요? 노숙인들한테 집이 생겼다고 해결이 됐을까요? 아니죠. 이거 보시면은 노숙인들은 집이 없다는 문제 외에도 저축이나 신용회복 이런 것도 해야 되고, 관계망을 다시 이렇게 형성을 해야 되고, 독립생활을 가능하게끔 지원도 해야 되고, 일자리도 만들어야 되고, 가족재결합도 해야 되고, 이 임대주택이 임대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주거 상향할 수 있을 정도의 어느 정도 기반을 닦아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주택이 있다고 해도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다른 고민이 생겼어요. 여기 옆에 보면 홈리스, 그 옆에 보면 이게 잡리스라고 그러죠. 일자리가 그만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노숙인 하면은 뭐 배운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인데 가진 거라고 몸뚱아리 하나, 그리고 아침의집 같은 경우는 그 주변 민원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 보문동에 있었는데 보문동 달동네에 가면은 그 홀몸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이 계신 그런 지역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자원봉사했던 그런 경험들이 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집수리하는 사회적 기업을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만들어진 게 나눔 하우징입니다. 집을 나누겠다. 이때부터 약간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그렇게 해서 뭐 그때 당시에 고생했던 얘기를 하자면 상당히 길어질 것 같고, 그 처음 만들어질 때 노숙하시는 분 4분이 만들어져서 지금 현재 20분 정도 일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그만둔 사회적 기업이어서 더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저한테 이렇게 물었을 것 같아요. 당신의 꿈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저는 이렇게 대답할 것 같습니다. 누구나 직업정 없이 꿈을 키울 수 있도록 돕는 사회를 만들고 싶습니다. 그런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게 필요할까요? 일단 LH, 정부,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죠. 하지만 재정 문제, 서울의 높은 땅값, 그 집 지을 땅이 없는 문제로 인해서 더 이상 공공임대주택을 지을 수 없는 그런 현실에 있습니다. 여기 사회주택협회 창립 사진입니다. 뭐 사진 구글에서 찾다 보니까 화질이 너무 나쁜데 이해해 주시고요. 근데 대신에 민간의 사회경제 조직이라든지 그런 그 사회주택을 담당하는 민간의 그런 비영리 조직들은 협력을 잘하고요. 그 입주 대기자에 대한 이해가 높고요. 그 다음에 창의성이 높습니다. 이런 무기를 가지고서 주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다음에 말씀해 주실 분이 사회주택협회 전은호 사무국장님이세요. 그래서 사회주택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만 말씀을 드리고 넘기겠습니다. 다음에 요 퀴즈가 있습니다. 재밌게 하려고. 동희, 허준, 대장금, 선덕여왕 전부 다 MBC 사극이에요. 요거의 특징이 뭘까요? 제가 앞서 얘기 드렸던 그런 거하고 좀 연관이 있어요. 네. 조금 더 힌트를 더 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저도 모르는 게임인데 영어로 그냥 구글에 RPG 게임 이렇게 검색하니까 요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모르는 게임에 넣었습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건 RPG 게임이에요. 이 두 개의 상관관계가 뭐가 있을까요? 게임 많이 하신 분이 없으시군요. 일단은 이 드라마 저는 굉장히 좋아했던 드라마들인데 주인공들한테 시련이 닥쳐요. 그럼 그 시련을 막 굉장히 노력을 해서 열심히 하나씩 깨트리는, 그리고 RPG 게임도 무슨 괴물이 나오는데 그 괴물을 이기면 내법도 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퀘스트, 뭐 이런 종류로 해서 문제가 무엇인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이 퀴즈를 왜 내드렸냐면은 사회적 기업가란 이런 문제 의식을 가지고 해결책을 생각해 보고요. 당신이 주인공으로서, 이 RPG나 드라마의 주인공으로서 그런 사회적인 문제나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그런 주인공이기 때문에
사회적 기업가로서의 그런 사명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런 퀴즈, 재미는 없었지만, 예, 퀴즈를 내봤습니다. 예. 제가 계속 드렸던 말씀도, 아까 노숙인들의 문제, 그 다음에 그 드라마, 그런 거에 계속 꿰뚫고 있는 게 뭐냐면은, 단순하게 공가 사업 이렇게 설명해 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라, 문제 해결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 공가, 저희가 지금 두꺼비 하우징에 하고 있는 건데, 제가 실예를 들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에는 빈집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저도 몰랐는데 의외로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빈집이 그냥 방치돼 있으면 그 지역이라든지 이런 거에 걸림돌이 됩니다. 여러 가지 뭐 범죄라든지 쓰레기 뭐 여러 가지 나쁜 그런 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가격 전략이나 이런 것들은 세부적인 거니까 빼고요. 그 공가를 어떻게 기획하게 됐는지 논리 구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적 기업가란 이런 방식으로 논리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제 작은 그런 생각인데요. 먼저 문제가 무엇인지 파악해야 되겠죠. 그래서 공가를 예를 든다면 어떤 사회적인 문제가 있었을까요? 예. 아까도 얘기했지만 빈집에 문제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우리나라 1인 가구, 늘어나는 1인 가구의 주거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집중했던 문제는 이 두 가지입니다. 다음으로 빈집을 저희가 딱 보고서 했는데 이거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해서 저희가 은평구의 빈집을 한 50개 동을 작년에 조사를 했었어요. 다 돌아다니면서. 제가 부동산 네트워크나 이런 것들이 좀 있어서 그래서 막 조사를 하다 보니까 상당 부분은 폐가도 물론 있는데 상당 부분은 고치면 재활용할 수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빈집을 재활용해서 사회적 자본화하는 건 어떨까? 그런 고민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주택 구조, 뭐 이게 일반적인 주택 구조는 아닐지도 모르겠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구글로 검색하니까 평면도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방들이 보통 4인 가구 주택 구조죠. 방 3개에 거실, 화장실 뭐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는 1인 가구 이런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공급하고 수요하고 미스매치가 된다는 거예요. 불합치한다는 거죠. 그럼 이런 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저희가 대안으로 내세운 거는 쉐어하우스. 알다시피 방마다 1인 가구가 방마다 들어가고 거실이라든지 욕실이라든지 주방 이런 것들은 같이 쓰는 이런 걸 저희가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걸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공가가 이런 과정을 거쳤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회적 기업가라면 사회의 문제에 대해서 귀가 열려 있어야 되고 그 문제가 무엇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자 생각하는 바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떠한 부분이 필요한 것인지 그런 것들을 고민하고 찾아나가는 그런 과정이 사회적 경제, 사회적 기업가로서 해야 될 그런 역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이 예를 들었습니다. 공가, 뭐 그냥 간단하게 사진만. 저희가 지금 현재 8호점까지 하고 있는데요. 앞에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건 4개. 근데 하나 아까 숭실대에서 왔다고 하는데 이 3호점이 숭실대 대학생을 위해서 하는 그런 거니까 좀 관심 있게 보세요. 예. 그리고 제가 아까도 얘기했던 청년 사회적 기업가에게 좀 당부드리고자 하는 말. 이게 어떻게 보면 결론입니다. 진입장벽. 사회경제 조직에게 적합한 업종이란 과연 뭐가 있을까? 어떤 업종이 적합한 업종일까?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나눔하우징 거기 있을 때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한 게 나눔하우징을 일자리를 창출한 게 노숙인 일자리를 창출한 게 그 미션이었기 때문에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제가 그때 내린 말도 안 나네. 결론을 내린 게 진입장벽이 없고 그러니까 노숙인 같이 직업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이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귀담아 듣는 이런 문제들, 그 다음에 귀담아 들어서 사회적 기업가는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것들.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린 거는 한번 이런 걸 제안해 보고자 한번 제가 말씀드립니다. 사회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사회복지라고도 하는데 좀 더 넓은 개념으로 사회 서비스를 말씀드리면
우리나라가 1등하거나 뭐 아니면 도라고 1등하거나 꼴찌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네, 요것도 꼴등하는 거의 하나입니다. 국내 총생, 그러니까 GDP 대비 공공복지, 그러니까 사회서비스죠. 사회서비스 그 지출 비중을 나타낸 표인데요. 한국 8.3%, 미국 15.9, 일본 18.6, 뭐 스웨덴 같은 그런 나라들은 29.4.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영국하고 일본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자유주의가 지배하고 있는 나라인데 이런 나라들보다 반이 안 되죠. 그리고 스웨덴 같은 사회민주주의가 지배하고 있는 나라에서는 3분의 1도 안 된 수준이에요. 지금 박근혜 정부가 계속 정상화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과연 뭐가 정상화일까?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게 정상화가 아닐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나라 1인당 1년 GDP가 1,500조 됩니다. 근데 만약 1,500조의 1%라고 하면 15조예요. 15조면 과연 몇 명의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사회 서비스로. 그리고 주택 관련해서는 마지막으로 주택은 생활의 공간이자 생활의 공간입니다. 보금자리고 그 주택하고 사회 서비스하고 굉장히 잘 맞는 그런 구조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해외에서는 뭐 서포티브 하우징이라든지 복지주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활발하게 돼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막 여기 나와 계신 아이브키 그런 실험 모델도 있긴 하지만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부족한 거죠. 그러면 향후 앞으로 청년 일자리 뭐 이런 것도 굉장히 고민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저뿐만이 아니라 이런 사회 서비스, 주택하고 관련된 사회 서비스를 통해서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사회 서비스를 높이는 그런 정상국가가 되는 그런 얘기들이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청년분들한테 좀 당부드리고자 하는 것들은 아까 얘기했던 사회에 대한 관심하고 이렇게 사회 서비스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 그런 거에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열정적으로 한번 도전해 보십사. 이렇게 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